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직장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12년 동안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라는 관계는 소중한 것이고 12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수진이에요. 수진이와 처음 만난 건 90년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던 때라서 학생들 용돈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나 순대 하나씩 시켜놓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죠. 수진이는 참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예뻤고 말도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와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인기 있는 언니를 둔 기분이랄까요. 수진이와 저는 거의 매일 함께 다녔어요. 방과 후에는 의뢰 학교 앞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분식집은 작은 가게였는데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떡과 어묵이 쫄깃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풀렸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시켜놓고 둘이서 나눠 먹고 나면 계산할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김없이 화장실에 간다거나 갑자기 친구를 발견했다며 밖으로 나간다거나 했어요. 결국 저 혼자 계산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친구니까 이런 일로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매번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아서 그런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렸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하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참 착하구나. 맨날 내가 계산하더라.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니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수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밝고 쾌활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다음에 내가 낼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믿었어요. 수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단지 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분식집뿐만 아니라 문방구에서 펜을 사거나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저는 수진이와 함께 다닐 때 항상 지갑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어요. 수진이는 지갑을 잘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관계의 균형이 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진이와 저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이었고 지하철로 1시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겼고 만나는 장소도 다양해졌죠. 대학교 1학년 가을, 수진이네 과에서 MT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같이 가자. 우리 과 선배들도 친구 데려와도 된다고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재미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MT 장소는 춘천이었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예쁜 시기였고 호수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수진이네 과 친구들이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금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첫날 저녁 술자리에서 시작됐어요. 다들 둥글게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선배들이 치킨과 안주를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1인당 10,000원씩만 더 내자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를 보니까 뭔가 어정쩡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갑을 기숙사에 두고 왔어. 어떡하지?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대신 낼게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진이가 술은 정말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낸 맥주를 가장 맛있게 마셨고 치킨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에 갔는데 또 1인당 5,000원씩 걷자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제 지갑을 두고 와서 결국 제가 수진이 목까지 냈죠. 그런데 정작 수진이는 아침을 가장 맛있게 먹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즐거웠어. 민지야. 그런데 이상했던 건 수진이 가방에서 지하철 카드를 꺼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갑을 두고 왔다고 했는데 지하철 카드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수진이는 MT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차마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속 좁은 일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언젠가는 갚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돈을 안 가져왔어. 카페에 가면 카드를 깜빡했어. 식당에 가면 지갑이 집에 있어. 어느새 저는 수진이와 만날 때마다 두 사람분의 돈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우정이 깊다. 수진이가 좋은 친구를 뒀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했습니다. 정말 이게 깊은 우정일까? 아니면 제가 그냥 호구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친구였거든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도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도 친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는 IMF 외환 위기가 터진 해였어요. 나라 전체가 어려웠고 특히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취업도 어려웠고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도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월급이 정말 적었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용돈이랄 게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취업을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죠. 수진이는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 목소리가 정말 밝고 신나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수진이를 만날 생각에 기뻤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만날 장소는 홍대 근처였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핫한 레스토랑이 있다며 정해준 곳이었어요. 가보니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는 곳이었는데 가격대가 제가 평소에 가던 곳보다는 좀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메뉴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시키자고 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이야기, 취업 준비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저도 회사 생활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힘든 점들을 털어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가 됐는데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제가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식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먹기에는 좀 과한 양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는 민지야, 너무 고마워. 정말 맛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저트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있다면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이미 식사비로 꽤 많은 돈을 썼지만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디저트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하면서 케이크 사진도 찍고 맛있다며 감탄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달콤해. 오랜만에 이런 거 먹어봐.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수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서면서 수진이가 갑자기 신발 가게 좀 들렀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신발이 너무 낡아서 새로 사고 싶었다면서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신발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고르더니 예쁜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오늘 이렇게 사줘서 감동이야.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오늘이 수진이 생일이었나? 그리고 언제 신발을 사준다고 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이미 그런 식으로 말해버렸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 값을 계산하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하루에 쓴 돈이 제 한 달 용돈에 가까웠거든요. IMF 시기라 모든 게 어려운 때였는데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민지야 정말 고마워. 최고의 친구야. 생일 선물까지 사줘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 허탈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수진이 생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실컷 얻어먹고 나서야 생일이라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 문득 생각해보니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생일은 분명히 11월이었는데 지금은 3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진이가 말한 생일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미리 축하하는 생일 선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핑계였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생일도 아닌 날에 생일 선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수진이는 항상 받기만 하고 저는 항상 주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해외여행이 붐처럼 일어났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이 인기였는데 가까운 거리의 엔화도 그때는 지금보다 유리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수진이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 여행 어때? 요즘 다들 간다던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정말 신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해외여행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수진이와 함께라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좋아 라고 대답했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어요.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어떤 쇼핑을 할지 이야기하면서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항공료와 숙박비는 각자 부담하고 현지에서 드는 비용은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만나서 공동 경비를 정리했어요. 교통비, 입장료, 그리고 몇 번의 식사비 정도를 계산해서 각자 3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도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각자 준비한 돈을 하나의 지갑에 넣어서 제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민지 내가 더 꼼꼼하니까 내가 관리해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외국 땅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도쿄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모험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저만큼이나 신나해했고 우리는 정말 즐거운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째 날은 아사쿠사와 센소지 절을 구경했습니다. 공동 경비로 지하철비와 입장료를 내고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죠. 수진이는 사진도 열심히 찍고 기념품도 구경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동 경비로 정한 식사 외에 수진이가 디저트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기 유명한 크레이프 집이 있대. 먹어보자.
저는 공동경비가 아니니까 각자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부탁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공동경비가 아니잖아. 하고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첫날이고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돈 때문에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레이프 값을 제가 냈습니다. 수진이는 고마워. 한국 가서 줄게. 라고 했어요. 둘째 날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수진이는 제게 부탁했어요. 지갑이 가방 깊숙이 있어서 꺼내기 어려워. 한국 돈으로 바꿔서 계산이 복잡해.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셋째 날 오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톤보리를 구경하다가 수진이가 유명한 타코야키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꼭 먹어보자. 공동경비로 계획된 식사는 아니었지만 여행의 묘미니까 먹어보자고 생각했어요. 타코야키를 사 먹고 나서 수진이가 맥주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게에서 오코노미야키도 사 먹자고 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속 쌓이다 보니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는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 경비를 정리하는데 공동경비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수진이에게 오늘 추가로 나간 비용은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거 한국 가서 정산하자. 지금은 여행 중이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에서 기념품을 사면서도 공항 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수진이는 지갑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국 가서 꼼꼼히 계산해서 줄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동경비로 각자 30만 원씩 냈는데 실제로는 거의 60만 원이 나간 거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30만 원을 더 부담했다는 뜻이었죠. 수진이가 먹고 마신 것들을 제가 다 계산한 셈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수진이는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휴일 오후 수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우리 시간 있으면 만날래? 내가 밥 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수진이도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구나. 일본 여행 때 제가 많이 부담한 걸 알고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수진이가 밥을 사겠다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수진이도 그동안 제가 많이 부담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만날 곳은 집 근처 편의점 앞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여기서 간단하게 먹자며 편의점을 가리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근처 식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하고 물어보니 수진이가 응, 컵라면이나 먹자.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편의점 음식도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 좋아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각자 컵라면을 골랐어요. 수진이가 내가 살게라며 2개의 컵라면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진이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드디어 수진이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의점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맑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니 나름 운치도 있었어요. 수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관심사, 그리고 일본 여행 추억까지 말이에요. 그때 여행 정말 재미있었지. 사진도 많이 찍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저는 문득 여행 정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30만 원 말이에요. 수진이가 오늘 컵라면을 사준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그때 여행 밥값 언제 줄 거야? 일본에서 제가 대신 낸 30만 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먹은 걸로 정산한 걸로 치자.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컵라면 2개가 겨우 3,000원 정도였는데 그걸로 30만 원을 정산했다는 건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본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냈는데 컵라면 2개로 모든 게 정리됐다니요. 이게 친구 사이에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하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표정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컵라면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분식집 떡볶이값, MT 비용, 생일도 아닌 날의 생일 선물, 일본 여행비까지. 그리고 이제 컵라면 2개로 30만 원이 정산됐다니요. 수진이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다음에는 동남아 가는 건 어떨까? 하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정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우정이었는지, 저는 수진이에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그 충격적인 일 이후로 몇 년이 더 흘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진이와 친구로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찜찜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온 친구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야, 만나자. 너한테 따로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들뜨고 신나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장소는 홍대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에 특별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 결혼해. 청첩장 줄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수진이가 언제부터 누구와 만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축하해. 언제부터 만났어? 하고 물어보니 작년부터 회사 동료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밀스럽게 연애를 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 신랑 되는 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의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어도 수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만나자고 했어? 청첩장 주려고 하고 물어보니 수진이가 그것도 있고 밥이나 먹자고 오랜만에 우리끼리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가 청첩장을 주려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수진이가 밥값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발표도 하고 청첩장도 주는 자리니까 말이에요. 수진이가 여기 어때? 라며 꽤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결혼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금 좋은 곳에서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면서 수진이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올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억 이야기도 나눴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며 수진이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진이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청첩장을 주려고 불렀으니까 수진이가 내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 서니까 수진이가 갑자기 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직원이 계산 금액을 말해줬는데도 수진이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도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수진아, 계산 안 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지, 너가 계산하는 거 아니었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수진이가 청첩장을 주려고 불렀는데 막상 계산대에 서서는 제가 낼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직원과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당하다니요.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수진이가 청첩장을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꼭 와줘. 내가 안 오면 섭섭할 거야.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청첩장을 받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또 다시 제가 계산한 것에 대한 허탈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똑같은 패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을 앞둔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진아, 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응? 하며 돌아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결혼 앞둔 자리에서도 내가 또 계산해야 하니?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 소리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지. 물주가 아니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폭발해버린 상태였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왜 이래? 나가서 얘기하자.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저도 이 이상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화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갑자기 왜 그래? 친구 사이에 그런 걸로 화낼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친구 사이에 그런 걸로 화낼 일이 아니라고요? 12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아, 나 정말 화났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너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갚겠다고 했잖아. 너도 괜찮다고 했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갚겠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갚은 적이 언제 있었어?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로 일본 여행비 30만 원을 정산했다고 했을 때 나 정말 기가 막혔어.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건 하며 말을 더듬더니 나도 힘들 때가 있었잖아. 너는 나보다 형편이 좀 나았고 하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나았다고? IMF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생일도 아닌 날에 생일 선물이라며 신발까지 사줬던 거 기억해. 그때 그 돈이 내 한 달 용돈이었어. 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나도 결혼하고 안정됐고 하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잖아. 오늘도 청첩장 주려고 불러놓고 결국 내가 계산했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너가 오랜만에 만나서 사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하며 또 변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니? 네가 청첩장 주려고 나 만나는 거잖아. 이 축하밥까지 내가 사야 하는 거야? 너에게 나는 정말 뭐였어?
친구였어? 아니면 그냥 편리한 지갑이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너 왜 울려고 해? 그럴 정도로 큰일이야.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정말로 큰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수진이에게는 그냥 사소한 일이었던 겁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바뀌더니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고 반문했어요. 저는 청첩장을 수진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축하는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 수진이가 너 진짜 이상해. 친구 사이에 그럴 필요까지 있어.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잘 지내. 하고 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야, 김민지, 너 진짜 이러고 갈 거야.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인연을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볼 건지. 하지만 오늘 수진이의 반응을 보니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았어요. 버스 창가에 앉아 12년의 시간을 곱씹으며 저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씁쓸한 한숨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